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안전관리책에 지난 시간에 어, 이제 뼈대를 이야기를 했었죠. 예, 뼈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이제 그냥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뭐 특별히 어렵거나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3쪽에 있는 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명, 그 다음에 뭐죠? 안전문화, 그 다음에 홍보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안전이라는 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을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 내용은 뭐예요? 그냥 요 각각의 내용에 대한 이제 설명이죠. 예, 설명입니다. 뭐, 사명이라든지 안전문화라든지 홍보, 그리고 학습, 요 개별적인, 그 항목에 대한 그냥 이제 그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짚어보죠. 예, 교재를 같이 보면서. 그래서 사명 부분은 역시 뭐예요? 그 공식적인 문서.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했을 때 그냥 입으로만 사명이다. 우리는 안전을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만 하면 안 되겠죠. 문서에 집어넣어야 된다. 예, 사명문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2015년 여기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54개 의료기관의 웹사이트를 살펴봤더니, 물론 이거는 2015년도 얘기입니다. 지금은 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명문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이 9.3%에 불과하더라. 9.3%라는 얘기는 10%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약 10%라는 얘기인데, 그럼 54개의 10%는 몇 개예요? 예,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은 이 사명문에다가 안전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냐면은 사명문에다가 안전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사실은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보시면 알지만은 어떤 사고, 특히 사고,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예. 참고 이상한, 그 객관적으로 보면 이상한데, 또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면 이해는 갑니다. 뭐 사고가 난 부분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이런 식의 문화, 그냥 사고가 나는 것을 기피하거나 그냥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버리고 잊어버리거나 하는 이런 식의 문화가 뭐예요? 결국은 사고를 더 부른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투명하게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공정문화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공적 문화는 뭐예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 공정해야 된다지 이런 그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제가 아예 줄까지 쳐놨죠. 공적 문화라는 것은 뭐예요? 업무 중에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서 그 직원을 처벌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무작정 처벌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감추겠죠.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추기 때문에 뭐냐면은 실수를 무작정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것을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을 하는 문화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실수를 분석하고 그것을 일어나지 않게끔 막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더 맞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처벌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죠. 뭐 학생들을 자꾸 처벌하려고 하는데 학교의 속성이기도 하죠. 뭐 교사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건 뭐 교사나 교수나 뭐 교수도 교사죠. 명칭이 다를 뿐. 예. 뭐 아무리 프로페서라고 이야기해 본들 결국은 가르치는 일은 똑같죠. 가르치는 일은 teach. 가르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벌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예. 숙제를 많이 낸다고 하자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겠죠. 예.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숙제를 꼭 필요한 숙제를 내야 되겠죠.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꼭 필요한 숙제가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더 거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은 있지만 일단 그 놔두고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 문화라는 것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 공정 문화의 원칙은 조직의 임무와 비전, 가치 모두를 포함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일단 공정 문화라는 여기서 말하는 공정 문화는 기본적으로 실수에 대해서 처벌하기보다는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일어나지 않게끔 이제 유도해 나가는 그러한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 특히 여기서 보면은 정직한 실수라는 말이 나오죠. 예. 고의로 실수를 저질렀거나 반복해서 실수를 저질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직한 실수의 경우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더 사태를 악화시킨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보고하지 않겠죠. 사고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느낄 겁니다.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문화.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가치와 믿음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중심으로 안전문화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뢰 기술이 필요하다. 신뢰 기술. 예. 여기에는 당연히 주의와 의사소통, 생각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관계 기술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안녕하세요라고 미소를 띠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한다. 뭐 이런 게 있죠. 친절한 행동.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다든지 친절하게 행동한다든지 어떤 신뢰를 쌓는 기술을 하는 것이 뭐예요? 뭐 흔히 말하듯이 저 인간은 뭐 싸가지가 없다. 저 인간은 싸가지가 있다. 지금 그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꼭 그런 거를 따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면 뭐냐면은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공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런 기술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무엇인가 더 가치와 믿음들을 공유해가면 공유해 나갈수록 뭐냐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안전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안전문화에서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평가라는 것을 또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예. 요거는 안전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안전문화를 우리가 정착했으면 반드시 강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 안전 수칙을 정한다. 그런 것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여기 보면은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소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교훈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리더들이 그런 시간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밑에 사람은 그것을 만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세이펄스라는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실수로부터 배운 교훈을 한 쪽짜리 문서로 공유를 한다. 예, 요런 이제 단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학습 조직을 만든다. 여기서는 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일단 측정을 하고요. 학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측정, 분석, 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뭐 상해를 당했거나 위해를 당했을 때 이것을 어떤 수치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안전문화 측정, 안전풍토 측정,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인 분석 프로그램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공통 원인 분석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자체 평가,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시행한다. 그런데 이것은 뭐 외주를 통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정기적인 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한다든지. 그 다음에 운영 경험. 그러니까 다른 의료기관에서 경험한 실패를 검토해서 조직 내부에 적용할 교훈을 추출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은, 강화 재생산하는 것이죠. 무엇을 강화 재생산해요? 그 안전 문화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안전이라는 것을 조직에 안착시키려고 하면은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문화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강화된 문화를 뭡니까? 반복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안전이라는 것을 조직에 완전히 이제 체화시키는 것이죠. 예,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고와 조직 첫 번째 부분은 대체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 그다음 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모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모형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